저는 40세 전까지는 노화에 대해서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되고 부모님이 자주 아프기 시작하면서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긴 했지만 노화는 여전히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한쪽 팔을 다친 후로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화가 단지 부모님 세대나 장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화는 어쩌면 당면한 저희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도 언젠가 시간이 흘러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쳐서 당분간 매우 불편한 시간을 겪은 후에 들이온 그림자는 꽤 긴 시간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들이 포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노화라는 주제를 입에 담기조차 꺼리며 높다랗게 벽을 쌓아 그림자를 몰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다다라서야 나와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이 두려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울지라도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랄 것입니다. 아직 주어진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삶에 기여할 것이 많은 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지금껏 이룬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으며 행복했다고 내보일 만한 유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치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 그러한 생각이 자존감을 점점 낮추게 될 것이기에 이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남들 보기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가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취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멋지게 키워낸 일, 사업을 시작한 일,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낸 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낸 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한 일,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돌본 일 등 무엇이든 괜찮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의 해답은 노화를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경험들이 축적되고 견문이 넓어지고 지혜가 깊어져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줄이라고는 하지만 자꾸 말이 많아지고 참견하게 되는 일 또한 많아집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무엇을 말해주려고 했는지 대화의 본질을 잊게 돼 결국엔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이어가면 듣는 사람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게 마련이죠. 목소리가 크고 자기 말만 맞다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고집불통 노인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게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한 참견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지요. 또한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옷과 신발 같은 외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 머물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면도를 하고 청결에 힘쓰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면 마음까지 더 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잘 관찰하세요. 이것은 얼굴의 생김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좌우대칭이 잘 맞는지를 보라는 것인데요. 양쪽의 대칭이 너무 빗나갔다면 한쪽으로만 잠을 자는 습관이 있거나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어서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마에 굵은 주름이 가로 방향으로 져 있다면 이것은 눈을 치켜뜨는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며, 양미간에 세로주름이 있다면 자주 인상을 찡그리거나 노화로 인해 나빠진 시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표정을 온화하게 가꾸기에도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도 변함없이 너그러우며 온화하고 여유 있고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른 걸음걸이와 자세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건강을 위해 산책을 선택하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에 건강을 위해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나의 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오히려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늘 바른 자세로 걷고 바른 자세로 앉도록 힘써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 리듬을 조절하여 균형감 있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평생 해온 습관대로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의 틀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겨난 그 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습관화된 것일 뿐이죠. 그런 틀 안에 자신을 자꾸만 가두면서 노후의 삶도 살아가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구속받기보다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든 다양한 삶의 패턴들이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틀을 깨고 평소에 잘하지 않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예술에도 관심이 있다면 공연도 관람해 보시고, 때로는 평소와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미술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는 것도 삶을 환기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안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삶을 성과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꼭 이겨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약간의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남보다 내가 앞서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장벽이 있어도 깨부수고 이기기 위해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고착화되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고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 것일 테지요. 우리 옛말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는 것 같지만 멀리 놓고 보면 이기는 쪽에 서 있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뒤로 밀려나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서 조금 멀리 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진다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상대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낸다면 우리의 양 어깨도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배움과 성장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배우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성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더 멋진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더 많은 일에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할아버지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요절했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갔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할 수 없어 퇴직하였고, 나는 하늘이 준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행운이 나를 돌봄이니, 이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낀다. 오늘 나는 늙었지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꽉 붙들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멋있게 우아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되리라. 나는 늙어 지난 날을 느낀다. 우울했던 소년 시절이 더는 없고, 기세등등하던 젊은 시절 더는 없고,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다 겪었으니 인간의 쓴맛 단맛 다 보았고 시비곡직의 마음 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어리석게 모든 것을 맹종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정신과 기운을 편히 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지진으로 죽고, 혹한으로 죽고, 혹서로 죽고, 홍수로 죽고, 병으로 죽고, 폭우로 죽고, 지구의 이런 사고들이 당신을 일깨워 준다. 생활은 간단해야 한다. 배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약속하고,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길다. 오직 기억과 생각을 친구의 마음 속에 남겨두라. 여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값진 삶일세. 나는 늙어 자연을 느낀다. 인생은 자연 과정이다. 태어나는 것도 자연이고, 늙는 것도 자연이고, 죽는 것도 또한 자연이다. 자연 과정에서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